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초대형 폭발 참사가 발생해 사망자가 100명, 부상자는 4,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치 핵폭발을 연상케 하는 대형 폭발이었다는데요. 흰 구름이 버섯 모양으로 하늘 높이 치솟았고요. 폭발의 충격파는 베이루트 시내를 휩쓸었습니다. 10km 거리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이 모두 깨질 정도였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폭발과 관련해서 끔찍한 공격인 것처럼 보인다. 일종의 공장 폭발과 같은 형태의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폭탄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무쪼록 세계가 힘을 합쳐서 베이루트를 도와야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 제약.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의 고원돈 암돼지.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고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은어축제가 올해는 코로나 탓에 온라인 축제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잠시 후 봉화축제관광재단의 재정경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왕의 나라 시즌2 3태사 공연이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총 연출을 맡은 극단 맥의 이정남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테크 산업을 둘러싼 공방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까지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이죠. 틱톡이 매각되지 않으면 사용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는 왜 틱톡을 또 공격하는지, 또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인기가 참 많다고 하는 그 동영상 서비스인데요. 틱톡. 미국이 화웨이 장비에 이어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키려는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휴스턴에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이 발단이 됐던 것은 중국 군인 출신의 그 첩보원이 신문을 속이고 연구원으로 위장을 해서요. 네. 백신이라든지 군사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훔쳐왔기 때문인데요. 네.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도시에 기술 정보를 빼내는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중국의 첩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링크드인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요. 미국 정부나 군 그리고 연구기관의 관계자의 그 연락처를 찾아내서 정보를 수집해 왔고요. 예. 이뿐만 아니라 틱톡이라고 해서 15초짜리 동영상 공유 앱에서도 뭐 국가 안보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정보 또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가져가는 스파이 앱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 보안 전문가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보안에 위험하다고 밝혀왔다고 합니다. 아,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틱톡을 통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인가 봐요. 미국 측에서는. 예. 네, 맞습니다. 자, 뭐 군사 정보라든지 예.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글쎄요. 그 15초짜리 그 동영상에서 무슨 이런 민감한 정보가 있을지 이해는 좀 잘 안 가는데. 자, 우선 이 틱톡이 어떤 앱이길래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해온 겁니까? 네, 틱톡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10분에서 길게는 뭐 1시간 넘는 그 동영상이 제공되지만 예. 틱톡은 15초짜리 아주 짧은 동영상만 제작해서 게시를 하는데요. 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하면서 약 8억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전 세계 100여국에 8억 명이 8억 이용을 명. 한다고요? 예. 틱톡을? 예.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6,5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틱톡이 인공지능을 구사해서 뭐 사용자 요구를 최적화시켜서 10대 시장을 지금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요. 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보다도 다운로드가 쉽고요. 또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아주 간편성도 있고요. 또 불필요한 SNS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10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웹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국 내 한 6,5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한 전체 미국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인데 미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유독 틱톡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미국의 10대들 같은 경우는 아침 눈을 뜨자마자 틱톡을 열면서 시작하고요. 또 좋아하는 동영상을 취침 전 30분까지 본다고 합니다. 예. 틱톡의 주요 타겟은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나이가 24세에서부터 39세 젊은 층이 있고요. 예. 제너레이션 G 세대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11살부터 23살 사이가 대상이 되는데요. 예. 이들 밀레니엄 세대, 제너레이션 G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하는 지속 시간이 12초, 8초로 상당히 짧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튜브를 보지 않고 이런 짧은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젊은 층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이테크에 자유롭게 다룰 줄 알고요. 예. 뭐 동시에 여러 기기를 화면에 띄워놓고 즐기는 멀티태스킹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보통 화면을 5개 정도 브라운관에 띄워놓고 4D 사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기 때문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산만하다, 이기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뭐 건강, 환경, 사회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요. 네. 또한 이들은 미국 내 최대 소비자 그룹입니다.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정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앱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 형장을 텅텅 비게 만드는 것도 이런 그 집합 의식을 통한 틱톡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 이렇게 젊은 미국인들이 틱톡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과 취침 전 마무리를 다 틱톡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뭐 꼭 미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10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말 말 그대로 시작과 끝을 틱톡과 함께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예. TV 시청 시간이 주당
13시간에 불과하지만 뭐 PC나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 하루 종일 다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례지만 우리 소장님 틱톡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틱톡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예. 유튜브 외로는 다른 걸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저도 요즘에 이 틱톡 이슈가 나온 게 한 지난주부터잖아요. 트럼프가 발언한 게. 예. 그때 처음 들어가 봤어요. 저도 사실. 근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15초 짧게 네, 뭐 지나가니까.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침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틱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뭐 서방 국가들이 다 이렇게 틱톡을 제한하려는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예. 뭐 아무래도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안전이 충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젊은 층들의 그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보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대부분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훔쳐본 경험이 있듯이 틱톡도 사용자 정보를 공산당에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중국 인민해방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스파이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절도는 물론이고 불법 광고를 통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틱톡 사용이 이전부터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예. 최근에 들어와서 이 틱톡과 관련해서는 반 트럼프 행동, 또 인종차별 행위를 부추기는 과장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이 예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는 지금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은 틱톡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네, 미국 재무부 안에는요, 외국 기업의 그 미국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대미 외국 투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틱톡과 관련해서는 뭐 안전 보장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미국 사업을 분류해서요,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협상을 매듭 짓고 이런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미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감독하고 그리고 또 인수 협상이 불발이 되면은 사업 중단을 대통령에게 공고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화웨이처럼 엔티티 목록에 포함시켜서 틱톡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 미국 내 스마트폰에서 틱톡이 제거가 되고요. 또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틱톡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미국 기업에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그 미국 기업 제일 먼저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지금 뭐 틱톡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그 얼마에 팔리냐가 문제인데요. 예. 틱톡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한 1,4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예. 모회사인 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입니다. 하지만 매각 협상에는 여전히 그 난제가 많은데요. 예. 9월 15일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헐값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이 돼야 되는데 최소 기업 가치만 400억 달러인데 예. 400억 달러를 줄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틱톡이 버지니아에 그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예. 현재 미국에서는 1,500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정부가 매각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해서 권리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그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복비도 단단히 챙긴다는 점에서는 틱톡은 싸게 파는데 뿐만 아니라 복비까지 줘야 되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몰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매각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틱톡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해서 중국은 지난번 그 화웨이처럼 그렇게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카톡은 물론이고, 페이스북, 지메일, 유튜브, 트윗, 라인과 같은 서방 국가의 SNS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중국이 크게 반발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틱톡 말고도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두고 있는 중국의 메시지 응용 프로그램 위챗이죠. 우리식으로 해서 카카오톡 같은 거가 예. 해당이 되고요. 예. 또 5억 명 이상의 웨이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트윗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용 금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발발을 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7월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7%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4개월 만에 이게 한 자릿수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자, 어떤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 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네, 품목별로 보면요.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47% 정도 증가를 하게 됐고요. 예. 또한 언택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수요가 늘면서 무려 77%나 늘어났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선박, 가전, 무선 통신기기 쪽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수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반면에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43% 감소, 또 석유화학과 관련된 품목은 21%, 일반 기계는 15%, 철강은 18% 정도 감소하면서 소위 말해서 구경제와 관련된 산업은 여전히 경기가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관련 제품들이 계속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와서 미국과 EU 쪽에서 아무래도 재정 정책이라든지 초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8월달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밝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3.3%였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 주요국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OECD 회원국이 13개국을 대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1위고요. 또 비회원국인 중국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아무래도 두 번째로 높은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9.5%, 또 독일은 마이너스 10%, 프랑스는 마이너스 13%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폭이 상당히 적었고 예. 또한 앞으로 이제 3분기부터는 전 세계 경기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복 속도도 이제 빨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2.5% 전후까지 우리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우리가 마이너스 1.3% 그리고 지난 2분기가 마이너스 3.3%.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3분기, 4분기 예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 해외 경제 연구기관이라든지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3분기가요? 아무래도 예. 3분기를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는 2.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일부 기관에서는 비관적으로 2.5%까지 낮춰서 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1.7%이지 실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한국 IB들의 평균은 1.3%는 크게 높은 올라간 수치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3분기,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해마다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즐기던 봉화군의 대표 여름축제, 바로 봉화은어축제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 축제로 열린다고 합니다. 봉화축제관광재단의 재정경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재정경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정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행사를 치르시게 되고 최근에 또 비도 많이 내려서요. 축제에 좀 영향은 없을까 모르겠네요. 네,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컸는데요. 예. 봉화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히 축제는 온라인으로 기획돼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오늘 밤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농작물과 낮은 지대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해마다 7월 말 8월 초가 되면 은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봉화를 찾으셨는데, 자 올해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밖에 즐길 수밖에 없게 됐네요. 지금 참 많이 안타깝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봉화 국민의 안전과 청정봉화 유지, 상호 간 접촉이 없는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은어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은어 반두잡이와 맨손잡이 체험이 밀집도와 활동성에 있어 코로나의 지역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 관광 트렌드인 온라인 축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올해 축제를 어떻게 할까 그동안 고민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게 온라인 축제로 변경하는 거 언제쯤 결정이 된 거죠? 저희는 7월 초에 결정이 7월 초에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결정을 하신 거군요. 사실 은어 축제 하면 뭐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만 물에 이제 첨벙 들어가서 은어잡이 체험도 하고 잡은 은어 왜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놀이도 네.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다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축제를 치른다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뭐 어떤 네. 식으로 치르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는 총 22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유튜브 공식 채널 봉화 은어TV를 통해서 매일 오후 2시 22분에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2시 22분은 22회째 되는 봉화 은어축제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봉화 은어축제 정형 유튜브 채널은 봉화 은어TV를 검색하거나 축제 공식 유튜브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예. 공식 행사, 온라인 참여 행사, 오프라인 참여 행사, 온라인 이벤트, SNS 이벤트 등 모든 프로그램을 무관중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해서 전 세계인 모두가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이제 봉화은어 축제가 22회째를 맞이하니까 그래서 2시 22분에 유튜브에서 네, 봉화은어 TV에서 생중계로 매일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생중계로 함께.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 몇 시간 정도 하시죠? 생중계를? 제가 1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1시간 정도.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유튜브 들어가셔서 봉화은어 TV 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 2시 22분에 생중계 된다는 거. 그 주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또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네, 전용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유명 셰프를 초빙해서 은어를 활용한 창의적인 레시피 발굴하는 은어를 부탁해 트로트 가수들이 1박 2일 동안 봉화 주요 명소를 다니면서 트로트 노래자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는 성정봉화 트로트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참여 행사로는 봉화군과 은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러브 봉화 랜선 사생대회, 그리고 봉화 지역 요리사가 사전에 접수 선별된 레시피를 요리하는 은어 레시피 콘테스트가 있고요. 예. 또 21년간 진행된 은어축제에 관련된 재미와 감동 있는 사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장롱 속 사진 영상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아, 뭐 다양하군요. 그러니까 은어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트로트 가수들 불러서 뭐 노래자랑 뭐 등등 하네요. 이 트로트가 오늘 7시에 생중계로 미스터 트롯 멤버들 4분이서 무관중 콘서트로 랜선 힐링 콘서트가 생중계됩니다. 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 있군요. 오늘 저녁 맞습니다. 7시에. 그러니까 낮에 2시 22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저녁 7시에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특별 트로트 프로그램. 네. 누구누구죠? 그 트로트 가수가? 김호중, 김수탄, 영기, 안성훈입니다. 아, 그렇게, 예, 4분 모시는. 이 외에도 또 뭐, 각종 온라인에서 뭐, 대회 콘테스트 뭐, 이런 등등을 진행을 하시는군요, 매일. 네. 자, 그리고 이 온라인 은어 축제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은어 판매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어 드라이브 스루 판매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매점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봉화 내성대교 하단에서 시중 가격보다 50% 저렴한 1kg당 10,000원으로 특별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 봉화읍 내성대교 하단이라면 그 왜 축제장 있는 그 부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뭐 봉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방송 듣고 계시니까 거기 이렇게 뭐 안내 이정표 이런 것도 좀 부착해 놨고요. 네, 내비게이션 봉화읍 내성리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아, 예. 그 앞쪽에 오시면 저희 요원들이 다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뭐 장사는 잘 되십니까? 지금 며칠 지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판매가 있고요. 오, 예. 네, 저희 봉화 언어축제가 아무래도 21년 역사를 가진 축제고 또 그렇죠. 경북 최초로 온라인 축제를 개최한다는 소문이 나서 예. 현장 축제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광객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시중 가격보다 50% 저렴한 킬로그램당 10,000원에 이건 뭐 은어 뭐 회를 파시는 겁니까? 뭐 구이를 파시는 거? 어떤 살아있는 그대로 예. 봉지에 산소를 넣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요리는 이제 집에 가서 해 드시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시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올해는 이 봉화 은어 축제를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봉화 은어 TV를 치셔서 들어가서 매일 2시 22분에 생중계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요. 이 온라인 축제, 온라인으로라도 이 축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예,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봉화 축제관광재단의 재정경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죠. 내일부터 안동민속촌에서 뮤지컬 왕의 나라 시즌2 3태사 공연이 펼쳐집니다. 총 연출을 맡은 극단 맥 이정남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창 준비하시겠네요. 리허설 중이시겠어요?
네네, 일단, 내일 공연을 위해서 지금, 연습 중에 잠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공연이 시작되는데, 뮤지컬 왕의 나라 시즌2 3태사.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뮤지컬 3태사는 고려의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에게 927년 공산돼서 패망의 위기에 몰린 가운데 930년 지금의 안동인 고창에서 병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고창 병산 전투는 고려 왕건을 도와서 고창의 성주, 김선평, 권행, 장정필이 고창 백성들과 힘을 모아서 후백제를 물리친 전투로 타격을 입은 후백제는 멸망을 하게 되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동쪽을 널리 안정시킨다는 뜻에서 안동이라는 지명을 왕건이 하사를 하였고, 그리고 고창의 성주 세 사람은 개국 공신으로서 왕의 스승이라는 뜻에서 삼태사란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동김씨, 안동권씨, 안동장씨의 성을 하사받게 됩니다. 뮤지컬 삼태사는 평화로운 마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면서 고려와 후백제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갈등하는 장면들로 선택의 기로에 선 3대사의 내면을 중심으로 해서 병산 전투 직전의 모습들을 담아낸 뮤지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산 전투 직전의 모습. 그러니까 시대 배경이 이제 930년이군요. 고려 왕건이 후백제를 물리친 전투.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지난해 뮤지컬 왕의 나라 시즌2 3태사는 그 미스터 트롯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안동 출신 가수 영탁이 출연했잖아요. 그때 왕건 역으로 나왔었죠. 예, 그때 아주 그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떤 분들이 함께 하나요? 작년에 안동 출신의 영탁을 캐스팅해서 뮤지컬 3태사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탁 씨가 이 정도로 유명하진 않을 때였죠. 그때는 완전 무명이었고 뭐 공연 다닐 그런 불러주는 곳이 없었는데 그때 다행히 영탁 씨 매니저가 전화가 와서 혹시 뭐 행사나 뭐 이렇게 출연할 곳이 없느냐라고 이제 물어서 그러면 출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안동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하고 이제 캐스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군요. 부탁이 왔는데 올해도 한번 캐스팅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올해도 사실은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워낙에 영탁 씨가 너무 뜨는 바람에 스케줄 조정이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참여를 못하고 대신에 이제 올해는 경북 문경 출신의 가수 성경 씨를 이번에 특별히 캐스팅을 해서 성경 씨도 인기 많죠. 네. 그래서 성경 씨가 이제 영탁 씨가 했던 왕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서울의 유명한 조유신, 김영균, 천대만, 박형규 등 뮤지컬 배우가 함께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뮤지컬 연출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점에 좀 무게를 많이 두셨나요? 이게 야외 뮤지컬이다 보니, 조금은 집중이나 조금은 신선한 어떤 볼거리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국내 처음으로 3D 비디오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도입을 해서, 안동민속촌 성벽을 스크린으로 해서 작품의 어떤 스토리라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선보이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말씀을 3D 비디오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라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왜 안동 민속촌의 그 성벽 거기를 이제 스크린을 삼아서 막 영상 기술이 이제 나오는군요. 화려한 영상이. 네네. 작품 사이사이에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공연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보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셨고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아서요. 올해 참 관객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코로나 탓에 많이 이렇게 모시지 못할 것 같아서요. 네네. 올해는 공연장 좌석 거리두기로 해서 300명만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0분만 의자를 300분용만 딱 깔아놓으시는군요. 저희들이 객석은 뭐 650석 정도 객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좌석 건너뛰고 한 좌석이 앉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 관람을 하실 수 있고 입장하기 전에 발열 체크 그리고 마스크 착용 후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뭐 예약을 따로 받나요?
이 관객? 일단 300명을 제한된 관객을 관람이 하기 때문에 일단 예약자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예약하신 분들이 300명이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안 현장에 되고. 이제 대기하셨다가 예. 300분 중에 안 오신 분이 계시면 그렇죠. 남은 예. 좌석에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관람을 예약을 해주시고 예. 예약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장에 오시면 인원수 대비해서 300분 안에 들면 예.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들 그 포스터나 그리고 뭐 홈페이지 뭐 이런 곳에 저희들이 그 안내 전화 번호를 다 그래요. 예. 표기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혹시 가능하나 모르겠네요, 예약이. 지금도 아직 몇 좌석씩 남아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시면 아마 예.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뮤지컬 왕의 나라 시즌 2 3태사 멋진 공연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감독님.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극단 맥 이정남 대표였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습적으로 폭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예천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76.5mm 기록됐고요. 그리고 안동은 어제 저녁 7시부터 1시간 만에 29.9mm가 내리면서 집중적이면서도 또 강수차가 큰 이번 장마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새벽에 또 내일 낮에도 20에서 40mm 정도 우리 지역에도 계속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에 25도, 한낮에 28도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낮은 24도, 체감온도 26도, 습도는 93%입니다. 날씨였습니다.